안녕하세요. 김재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리 시간인데 웬 악보가 네, 오늘은 단원도 바뀌는 부분이고 그동안 지리 수업만 너무 다른 얘기 안 하고 쭉 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한 10분 정도만 이 음악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음악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 강의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5차시였나요? 그 명당 영화 컨텐츠를 2분간 그 선생님 인터넷 그 강의에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도입부에 이제 사실은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2분간 영화를 무단으로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사용을 하게 돼서 저작권 위반으로 상영 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수업용 영상이니까 사전에 제작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이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 컨텐츠의 수업 도입부에 2분간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사용한 거고, 또 영화를 직접적으로 가공, 편집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어쨌든 뭐 강의는 저작권법 위반 처분은 이제 받지 않게 됐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생님 그래도 제 강의인데, 인터넷 수업인데, 물론 오픈소스 음악을 갖다 써도 되지만, 인트로 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한번 뭐 내가 직접 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원도 바뀌는 부분이고 하니까 약 한 10분 정도 선생님 인터넷 강의 시작 음악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 혼자 하면 뭐 한 5분 정도 걸릴까요? 근데 이제 설명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한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도입부 음악이고 인트로 시작 음악이다 보니까 좀 밝은 느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뭐 음악은 엄청 잘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만 뭐 내가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는 좀 미숙하게나마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작곡을 한 그런 인트로 음악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시작하는 노래니까 좀 밝은 느낌의 코드 진행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는 프로그램은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기타 프로 5 버전인데 지금 7.5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래됐지만 선생님 손에 잘 익어서,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밝은 느낌으로 C 한번 들어볼까요? 자, 10초 정도 사용할 거니까 4분음표 1분에 120개 정도, 그리고 밝은 느낌의 다장조로 이렇게 C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G로 갈까요? F? F가 좋겠네요. C, F,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G 누르고, 그 다음에 마무리니까 C로 다장조로 끝내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뼈대가 완성이 됐으니까 드럼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코드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리듬을 한번 넣어볼게요. 리듬은 8비트니까 쿵, 그 다음에 짝이 여기 있다. 짝, 쿵, 짝. 베이스 드럼, 스네어, 어이구 이게 낫네. 이렇게 쓰고요. 드럼 치는 학생들 알 거예요. 8비트니까 발로 왼발로 밟고 하이햇, 클로즈 하이햇 42. 그러면 36, 38, 42니까 36, 38, 42니까 먼저 8비트 한마디에 8번 가고, 그 다음에 쿵, 발베이스 36번이었죠 아까. 그 다음에 스네어, 그 다음에 발베이스, 스네어, 그 다음에 쿵짝쿵짝을 복사 붙이기 해서 마지막 마디에 C코드로 끝났으니까 발로 36, 그 다음에 38 한번 쳐주고. 자, 빨간불이 떴네요. 오는표로 하란 얘기죠. 그냥 너무 쉽게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따단 뭐 이런 식으로 끝나도록 한번 따단 스네어를 2번 치면서 38번이지 끝낼게요.
짠, 짜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점이 자동으로 들어갔네. 끝나는 부분. 아, 이게 참 4분음표를 넣어야지, 여기에. 짠, 짜잔,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따단. 네, 이렇게. 이게 맞죠. 자, 리듬 파트하고 이제 코드, 멜로디는 아니지. 스트링 파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게 이제 베이스 기타예요. 베이스 기타, 우퍼가 작은 스피커 이런 거에는 베이스 기타의 중요성 별로 못 느끼실 텐데, 사실 노래 만들 때 이 베이스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리듬 파트와 멜로디 파트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베이스 기타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 한번 해보고 들려드릴게요. 일단 C 코드로 시작하고 8비트니까 그냥 C로 한마디에 8번음표 8번 가고 그 다음에 F였죠? 좀 갈까 F를? 아니다. 베이스는 묵직해야 되니까 그냥 한 옥타브 올리지 말고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다시 G로 갔었죠? G니까 이렇게 8번 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C로 끝나고 또 따단 이렇게 했죠. 베이스도 스네어 따단 할 때 맞춰서 같이 끝내 볼까요? 이렇게 해서 근데 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잘 안 들리긴 할 거예요. 요거 빼고 요거 또 오는표 들어갔네. 2분음표 들어갔네. 요거 들어가야지. 자, 베이스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납니다. 드럼 넣을게요. 자, 코드 진행도. 네. 3개밖에 악기를 안 썼으니까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멜로디 라인을 다 세세하게 만들 수는 없고 그냥 아르페지오 스타일로 코드를 멜로디로 그냥 한번 뿌릴게요. 선생님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코드 진행을 플러스로 요거를 그대로 멜로디 파트에다가 붙여 넣되 그 기타 아르페지오 스타일로 요거를 8비트 음악이니까 끊어서 치는 걸로 바꿔볼게요. 말보다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런 소리였어 하고 이해가 갈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이 되죠. 인트로 음악이니까 시작하는 느낌으로 여기서는 F 서스포로 살짝 변화를 줄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는표로 끝. 들어봅시다. 안 켰어요, 제가. 방금 만든 부분만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이제 청음 잘하는 사람들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 왜 서스포로 바꿨으니까. 원래는 코드 진행 그대로 하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꾸지 말고 여기가 낫겠네. G 서스포로. 그냥 가면은 이렇게 되고. 선생님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 뭐 상관없어요. 이 기타 프로 5는요, 지금 근데 소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미디 음악이에요. 컴퓨터에 내장된 미디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후져요. 노래방보다 더 후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폰트를 입힐 거예요. 사운드 폰트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글자 모양도 바꾸고 줄간격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콩나물 위에 조금 악기 음원을 좀 좋은 걸로 입혀볼 거예요. 그 입혀놓은 게 이제 기타 프로 6 버전이 조금 이제 RSE라 그래갖고 음원이 좋거든요. 그래서 음원을 아까 만든 파일을 일로 불러온 게 바로 지금 이 악보입니다. 똑같아요. 물론 살짝 변형을 주긴 했지만 드럼 같은 경우는 기본 8비트의 발베이스를 한두 번 정도 더 넣었어요. 드럼만 들어보세요. 아까랑 소리가 좀 차원이 달라요. 물론 좀 돈이 있다 그러면 VSTI인가요? 사운드 폰트를 구입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비싸요. 뭐 저 같은 사람 기타 프로 7.5도 지금 못 사고 있는데 뭐 아무튼 들어보죠. 5 버전보다 드럼 음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들어봅시다. 따닥! 그렇죠. 다음 베이스 같이 넣어볼게요.
자, 사실은 요 마디가 변하는 부분에 살짝 변화를 주긴 했어요, 베이스에. 그 다음에 코드 진행까지 넣어서 예, 우리 음악 하는 친구들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짜잔! 여기 G-sus4의 서치. 사실 뭐 거의 변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만들었던 멜로디 라인까지 넣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어폰 낀 친구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소리가 왼쪽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 조정하는 파트예요. 일단 가운데다 놓고 그 아까 거기서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이제 리듬 기타를 하나 넣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코드 진행은 똑같은데 이제 기타 칠 때 여기 팜 뮤트라 그래서 짜잔 짠짠짠짠 짜잔 이런 식으로 X표 친 게 뮤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요것만 한번 들어볼게요. 코드 진행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5개 악기가 사용이 돼서 약간 이제 풍성한 느낌이 드는 인트로 음악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마지막은 짜잔! 네. 네, 간단하게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음악을 선생님 강의 시작 음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리 수업하죠 이제. 자, 여러분들은 22페이지 펴주시고요. 22페이지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3강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여기 22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이 3단원인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이 부분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한국 지리를 수능 때까지 선택 과목으로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많은 학생들도 그 거르고 가는 그런 단원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1, 2강에서 되게 쉬운 내용 나왔잖아요. 택리지, 대동여지도 한국 지리 뭐 할만하네 이랬다가 이 3강 들어와서 포기하는 한지 포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단원이고 또 이게 왜 어려웠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리가 그 보통 인문사회 과정에 한국지리란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리학은 그 브릿지 서브젝트라고 해요. 교량 학문이라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 계열이 없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경희대 지리학과는 인문대학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대학이고요. 뭐 건국대 지리학과도 마찬가지로 그 기후학, 자연지리 분야를 굉장히 그 많이 연구하는 그런 대학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지구과학이 독일에서는 지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지리라는 과목은 인문현상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자연지리라 그래서 자연현상에도 많이 배우거든요. 지표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려면 땅속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문과정이지만 이 3강 한반도 형성과 산지지형, 지질학, 지구과학 그것도 지구과학 2 분야예요. 고등학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내용이 동일하게 이렇게 그 자연과정 학생들하고 같이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1, 2강 잘 보셨다가 이제 3강에서 한지 되게 어렵네 이렇게 할까봐.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 이제 선생님이 사실 한국지리 전체 이 강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이제 대학은 이제 학부는 지리교육이지만 대학원에서는 이제 전공이 지형학이거든요. 그래서 지질학 분야, 그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별 분야 빼고 그 부분이 이제 선생님 학위 논문도 이제 지형학 분야, 그 현무암 용암대지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포기하는 친구들 없도록 최대한 쉽게 선생님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쉽게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도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3강 한반도 형성과 산지지형 첫 시간이니까 많이 안 할 거예요. 딱 요것만 할 겁니다. 요거. 오늘은 돌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요거 자세히 그러니까 돌에 대한 얘기만 살펴보고 한반도의 지체 구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만큼 좀 평이하게 갈 텐데요. 먼저 교재를 보시면 한반도의 지체 구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한반도의 암석 분포, 그래서 돌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돌은 과학을 아무리 싫어하는 학생들도 이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중학교 과학이나 공통과학 시간에도 요거 많이 나왔거든요. 돌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성질이 변한 암석이다 그래서 변성암이 있고요. 마그마가 식어서 생긴 암석, 그러니까 용암이 또는 지구 멘틀하고 지각의 경계에 있는 그 멘틀 부분의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했다. 그런 거를 이제 화성암, 용암이 식어서 생긴 암석이다를 화성암이라고 하고요. 물론 화성암도 심성암, 반심성암, 분출암이 있지만 그런 지구과학 2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그 다음에 퇴적암이 있어요. 무언가 쌓여서 생긴 퇴적암. 예를 들어서 점토가 쌓여서 굳어지면 이암, 모래가 쌓여서 굳어지면 사암, 뭐 이렇게. 또는 이제 석회암, 바다 밑에는 석회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석회 성분이 침전이 되면서 형성된 석회암,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퇴적의 반대말은 침식이죠. 깎인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바다이거나 호수이거나 아니면 뭐 늪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로 뭔가 쌓여서 퇴적작용이 많이 일어나고요. 비바람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이제 비바람의 풍화, 비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풍화작용, 깎이는 작용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퇴적과 침식은 서로 반대말이죠. 아무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돌은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이 세 가지로 구분해요. 물론 아주 오래돼서 성질을 알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지질학 분야에서 혼성암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아니고요. 암석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암석의 순환이라고 혹시 생각나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잖아요. 46억 년 동안 퇴적암은 퇴적암, 화성암은 화성암, 변성암은 변성암 오래 지속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46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래가 쌓여가지고 그 지하 깊숙한 곳에 매몰되고 압력을 받아서 돌로 변하면은 이제 그걸 사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암, 모래가 쌓였다 그래서 퇴적암의 분류에 들어간 거고, 점토가 쌓여서 돌이 됐다 그러면 이암이라고 아까 설명드렸고, 석회암도 마찬가지고. 근데 화성암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제주도에 용암이 분출했다. 그래서 용암이 굳어졌다 그러면 화성암의 한 종류인 현무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무암이든 사암이든 비바람에 의해서 깎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지표면에 있다 보면 깎여서 모래, 그 다음에 뭐 실트, 점토 뭐 이런 식으로 잘게 부서지겠죠. 또 화성암의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화성암 같은 경우에 화산으로 분출을 하면은 분출암, 화산암이라고도 해요. 분출암, 화산암 같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용암이 화산으로 터지지는 않았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지 혼자 식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심성암이라고 해요. 심성암. 지하 깊은 곳에서 생겼다. 그래서 화성암의 한 종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이 대표적이고, 근데 이 화강암이 지표면으로 노출이 됐다가 다시 지하에 매몰되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다 그러면은 변성암으로 변해요. 네.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는 변성암. 이런 식으로 암석은 끊임없이 그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변성암 중에는 편마암이 있는데 편마암이 지표면에서 비바람의 풍화에 의해서 깎여서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흙이 하필이면은 이제 모래, 석영 성분이 많았다 쳐서 모래 성분 그게 깎였다 그러면은 그게 다시 굳어졌다 그러면은 사암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암석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의 물질들이 어떤 돌이 되었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면 다시 깎이고 또는 성질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암석의 순환, 뭐 이렇게 과학 시간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한 얘기는 한국지리 얘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지구과학 얘기죠. 자, 한국지리에서는 변성암부터 갈게요. 이렇게 변성암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한반도 지각에는 약 42.6%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성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돌이 바로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중에는 뭐 변성퇴적암, 그 다음에 뭐 편마암, 그 다음에 편암, 뭐 화강편마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우리는 지구과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하세요. 변성암 중에 그러니까 변성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돌인데 그 변성암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돌은 편마암입니다. 편마암. 자, 사실은 옆으로 가면은 이 내용이 있죠. 축소할게요. 자, 편마암입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 성질이 변한 암석이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분포 면적도 가장 넓은 게 시원생대의 편마암. 여기다가 별표를 쳐주시면 되죠. 시원생대는 기억나세요? 지구 초창기를 지구가 하는 친구들은 성생이원, 그 다음에 시생이원, 원생이원 뭐 이렇게 배워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는 문과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시원생대, 시생대, 원생대를 묶어서 시원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알죠? 중생대. 선생님 그 정도는 다 알아요. 네, 신생대 이렇게. 그래서 지구가 생성된 46억 년에서 현재까지 쭉 이렇게 지질시대 이렇게 내려와요. 자, 이 중에서 시원생대는 아주 오래전인데요. 46억 년에 지구가 전에 생성이 됐고 38억 년 전쯤에 시생대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원생대가 한 25억 년쯤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고생대가 약 5억 5천만 년 전쯤이고요. 근데 그냥 이런 연대는 필요 없고 굉장히 긴 세월이고 굉장히 오래된 세월입니다. 명칭 자체가 시작하는 시대, 원래부터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원생대죠. 그래서 이 엄청 오래된 이 기간은 지각에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몇 년 전에 일어났는지는 좀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오래된 시대입니다. 고생대, 하물며 고생대도 5억 5천만 년 전, 이것도 연구가 어려운 실정인데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고생대를 다시 구분해 볼게요. 고생대는 이제 쭉 구분하면 여러분들은 안 해오셔도 돼요. 고생대는 이제 캄브리아기, 고생대 제일 초반,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그 다음에 데본기, 저만 그냥 적을게요. 그 다음에 석탄기. 죄송해요. 여기 하나 빼먹었네. 오르도비스기라고 있는데, 오르도비스기. 근데 우리한테는 안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고생대를 세분화하기도 해요. 근데 고생대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첫 번째 시기가 캄브리아기니까 시원생대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선캄브리아대, 이런 식으로 불러요. 고생대의 제일 오래된 시기보다 더 오래됐다 그래서 선캄브리아대. 자, 시원생대를 이렇게 제가 오래 설명한 이유는 시원생대 오래되었다. 그리고 자, 한반도에서 42.6%를 차지할 정도로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편마암, 즉 편마암은 최근에 생긴 돌일까요? 오래된 돌일까요? 오래된 돌이죠. 그래서 편마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돌이고 가장 많다. 보통 우리 이충고도 편마암지대인데 이충고 주변에서 발견되는 편마암 5억 년 이상 됐어요. 5억 년이 뭐야? 10억 년 된 것도 많지. 저 이제 인천이나 강화도 쪽에 가는 대이작도라고 하는 섬에선 25억 년 전에 저기도 변성암, 편마암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광물 표본을 좀 준비해 왔는데 편마암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선생님 카메라가 이게 오토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잘 보일 거예요, 여러분. 편마암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단단합니다. 엄청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에 이런 돌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줄무늬 같은 게 이렇게 가 있잖아요. 요거를 편마상 구조라 그래요. 편마상 구조. 그러니까 이 편마암은 분명히 다른 돌이었을 거예요. 퇴적암이나 아니면은 화성암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유에선지 모르지만 지하 깊숙한 곳에 빨려 들어가면서 광역 변성 작용이라고 하는 높은 열과 압력에 노출되면서 성격이 변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편마상 구조예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응축이 되고 뭐 석영, 장석, 그 다음에 휘석, 감람석, 그 다음에 운모 이런 것들이 이제 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녹으면서 요런 줄무늬 모양 요런 게 생긴 게 돼서 편마암 이고요. 한국지리 교재 보면은 시원생대의 편마암 또는 편암이 대표적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지구과학에서 편마암은 광역 변성작용을 받은 거고 편암은 변성작용을 덜 받은 접촉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는 그냥 자, 제 얘기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변성암이고 그 중에서 변성암 종류 중에서도 편마암 이 돌이 제일 많다. 여러분들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시면은 우리 성실이라고 써있는 비서 아래쪽 하단 그리고 이제 그 보건실하고 교장실하고 행정실 쪽 우리 본관 건물 정문으로 들어갈 때 화단에 이렇게 돌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게 다 편마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조경석으로도 많이 쓰여요. 단단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마암이 대표적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화성암을 볼게요. 자, 용암이 마그마가 또는 용암이 식어서 형성된 거를 화성암이라고 해요. 마그마하고 용암의 차이는 지표면으로 나오면 용암이고 지하에 있으면 마그마죠. 자,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의 분포 범위가 가장 넓은데, 자, 아까 편마암에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쳤다면 이번에는 화강암에 별표를 쳐주세요. 자, 화강암은 따라서 편마암보다는 덜 오래된 거죠. 편마암은 시원생대니까 아주 오래전이고, 화강암은 중생대 때 형성된 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강암의 분포 범위가 가장 넓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돌은 편마암이 40%가 넘으면 화강암이 뭐 한 약 3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돌 중에 70%가 편마암 아니면 화강암입니다. 실제로 뭐 선생님이 이런 수업 할 때쯤 되면 이제 뭐 5월 달에 그 1학기 소풍 갈 때 되면은 학생들 소풍 같이 가면 많이 왔고, 선생님 저 돌 무슨 돌인지 아세요? 저 돌 무슨 돌인지 아세요? 그럼 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야, 화강암 아니면 편마암이야. 왜냐면 우리나라 돌 70%가 그러니까. 아, 물론 무슨 돌인지 맞힐 수는 있지만 정말 화강암 아니면 편마암입니다. 제가 여기다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띠링 하고 나올 거예요. 자, 이 사진 보시면은 우리 학교 정문에서 볼 수 있는 성실 그 비석이잖아요. 이 글자가 써 있는 비석이 바로 화강암이고요. 그 아래에 보이는 화단 조경석이 바로 편마암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흔한 게 편마암하고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을 자세히 한번 표본으로 보여드릴게요. 화강암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오토포커스 초점 맞춰라. 자, 이렇게. 그럼 아까처럼 편마상 구조 그런 띠 이런 모양은 없고요. 이 화강암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이제 석영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하고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장석, 운모하고 그 다음에 장석 이런 부분이에요. 이 화강암은 이게 용암 때문에 생기긴 했지만 용암이 화산으로 분출해서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 화강암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용암이 자기 혼자 파고들었다, 지하에서 그냥 지 혼자 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하에서 생겼다 그래서 심성암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암의 한 분류인 심성암이 돼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마그마나 용암이 식은 돌을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지하에서 식었다 그러면 심성암, 지표면까지 분출해서 굳어졌다 그러면 분출암, 또는 이 분출암을 다른 말로 화산 때문에 생긴 거니까 화산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분출한 것도 아니고 지하 깊은 곳도 아닌 거를 반심성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대신에 수능 특강에 이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의 분포 범위가 가장 넓고. 자, 제가 여기다가 중생대 땅을 하나 이렇게 가상으로 그릴게요. 자, 중생대에 혹시 어떤 동물이 가장 많이 살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네, 공룡이죠. 공룡도 제가 한 마리 이렇게 그릴게요. 자, 공룡 뭐 잘 그리진 못하니까 이렇게 공룡, 네, 둘리를 한 마리, 예, 공룡입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이제 중생대를 그린 거고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렇게 그립시다. 자, 중생대에 이제 땅 밑이고요. 여기는 땅 위고요. 이 중생대 이 지금 공룡이 사는 이 지층을 편마암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나라에 편마암 가장 많으니까 편마암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멘틀, 지구 내부에 있는 멘틀이 이 지각을 딱 뚫고 와서 딱 터지면서 분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출암, 화산암이 생기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마그마가 여기만 이렇게 파고들고 마른 거예요. 지각을 뚫고 나오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룡은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알 길이 없고 그냥 마그마가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파고들었다가 여기서 굳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마그마가 굳어져서 돌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화강암이 되는 거죠. 화강암. 그리고 화강암은 큰 분류상으로 뭐예요? 용암이 굳어진 거니까 화성암인 거고요. 그리고 화강암은 동시에 지하 깊은 곳에서 혼자 굳어졌으니까 심성암이 되는 거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식었으니까. 그래서 마그마가 이 부분을 이렇게 파고들었다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입은 파고들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개념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요런 말 알 필요는 없지만 중생대에
우리나라에 마그마가 지각 밑에서 관입을 해서 화강암이 많이 생겼구나.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화강암은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선생님도 화강암 이렇게 주워왔어요? 자, 가만히 있자. 이거를 한번 지워볼까? 지우개. 자, 뭘 할 거냐면, 자, 중생대가 이제 끝날 겁니다. 중생대가 끝나고 우리가 사는 신생대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공룡이 살았던 지각이 비바람의 풍화에 의해서 깎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요? 호수이거나 아니면 얕은 바다이거나 그러면은 뭔가 쌓여서 퇴적이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지표에 드러나 있어서 비바람을 많이 맞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각이 깎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생대를 지나서 공룡도 멸종했고 그리고 이제 신생대로 오게 됐습니다. 신생대로 오게 되면은 뭐 풀도 자라고 나무도 이렇게 있겠지만 알다시피 지구과학은 몇 천만 년, 억 년 막 이렇게 이런 단위로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면서 지금 중생대 때의 지각은 비바람에 의해서 지금 그린 부분은 비바람에 노출된 부위니까 깎이게 됩니다. 대략 학자들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지형학에서는 중생대 때 지각에 비해서 지금 지각이 대략 2km 정도 깎인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원래는 지하 밑에 있었던 화강암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신생대 제4기 현세 이렇게 사람도 살고 풀도 몇 개 자라고 그러면은 바로 이 화강암 부분이 지각이 깎였으니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은 화강암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지표면에 드러나게 되면서 뭐 입상 붕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핵석으로 뭐 풍화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다 뺐어요. 우리 한국지리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강암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드러난 화강암의 분포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중생대 지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강암의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악자 들어가는 산 있잖아요. 뭐 설악산이라든지 그럼 어디야? 금강산도 가을철 이름이 풍악산이네. 풍악산 악자 들어가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울 뒤에 있는 북악산이라든지 치악산이라든지 이 돌이 드러난 산이기 때문에 험하다 그래서 악자가 들어가서 그런 악산이 되었고요. 이 악산들의 대부분은 다 화강암 산지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의 분포 범위가 가장 넓고 요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구분이 어느 정도 가실 거예요. 편마암은 이렇게 변성암, 편마상 구조가 이렇게 눈에 띄고요. 화강암은 그 특징이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용암이 혼자 식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석영, 장석, 운모 이런 것들이 점 박힌 것처럼 그래서 점 박힌 것처럼 이런 돌이 다 우리나라에서 뭐 30% 정도 된다. 화강암.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돌이다. 시원생대 때에 형성된 돌이고 그리고 변성암은 일반적으로 오래된 경우가 많으니까 아주 오래된 돌이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젊은 땅 아니면 오래된 땅? 오래된 땅이란 얘기죠. 돌 두 개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의 화산활동 때문에 형성된 화산암도 분포한다. 신생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암.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요? 분출암하고 같은 말이죠. 용암이 화산을 통해서 분출했다 그래서 분출암. 현무암이 분포한다. 분출암도 종류 되게 많아요. 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많은데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현무암만 기억하세요. 현무암은 이제 제주도 많이들 수학여행 갔다 왔구나. 자, 여기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죠. 용암이 분출하면서 그리고 용암이 식으면서 가스가 기포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돌 3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오래된 돌 변성암의 대표인 편마암. 그 다음에 용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서 관입해서 혼자 식어서 형성된 화강암. 그 다음에 용암이 화산을 통해 뚫고 나와서 생긴 현무암. 이 세 가지가 한국지리의 1, 2, 3인 돌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쉽게 가진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자, 퇴적암 살펴볼게요. 퇴적암. 퇴적암은요 일단 지우고 퇴적암은
뭔가 쌓여서 생긴 암석인데 고생대와 중생대의 퇴적암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고, 조금 내려야 되겠네. 자, 신생대 퇴적암의 분포 면적은 굉장히 협소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퇴적암 종류 중에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점토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이에요. 이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이 바로 이제 사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사암.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보일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 이거 안 키우고 어차피 이 카메라가 그렇게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여감인데요. 요게 이제 자갈이에요. 자갈. 요 부분이 살짝 보입니다. 요 자갈인 부분. 제가 이렇게 가렸어요. 나오게. 이 자갈이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점토 이런 게 막 섞이긴 했는데 자갈이 이제 요 돌 주요 부분에 많이 드러나 보여서 이런 거는 자갈이 굳어졌구나. 여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암이든 사암이든 여감이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국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 뭐냐면 선생님 아까 그 편마암 아니에요? 편마암이 아니고요. 약간 회색빛을 띠잖아요. 이게 바다 밑이나 바다 밑에서 그 바닷물에 있는 석회 성분이 쌓여가지고 생긴 석회암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뭐 염분도 있지만 석회 성분이 있거든요. 이 석회 성분이 바다 밑에서 침전돼서 쌓였는데 그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구 나이 46억 년이고 그리고 200만 년 정도면은 여러분들 그 태백산맥 같은 거 그냥 쉽게 생겨요. 2천만 년 정도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그냥 생겨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연대인데 이 바다 밑에 쌓인 석회 성분이 그 지각의 융기를 통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석회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석회석이 한국지리에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강원도에 많아요. 그리고 북한의 평양 부근에도 많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평양 부근이나 강원도 부근이 예전에는 바다 밑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대략 이제 고생대 연대가 나오기 때문에 고생대 때 우리나라는 바다 밑이었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현재 과학기술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로 얘기하면은 저한테 이제 요게 있거든요. 이 석회석이요, 만약에 다시 지하에 매몰되면서 높은 열과 압력의 변성작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대리석, 이게 이제 대리석이에요. 변성작용을 받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뭐 이건 몰라도 되겠네. 요새 하도 건축자재로 대리석이 뭐 고급지다 뭐 그래서 각광받는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여기다 일단 적읍시다. 고생대와 중생대의 퇴적암이 대부분인데 보통 우리나라 한국지리에서 중요한 거는 고생대의 퇴적암인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자, 중생대에 우리나라에 사암, 이암, 여암 뭐 이런 거 많이 퇴적됐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일단 변성암 중에는 아까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돌이고 편마암 당연히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고 많을 닫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얘기고 화성암, 용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혼자 식었다. 심성암이면서 심성암 안 적을게요. 심성암 지하에서 관입해서 혼자 식었다 그래서 화강암. 똑같은 용암인데 지하 깊은 곳에서 생긴 게 아니라 화산을 통해서 나왔다.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런 거 다 무시하라 그랬어요. 1, 2, 3 이것만 지금 꼭 외우세요. 퇴적암, 뭔가 쌓여서 생긴 암석. 중생대 때 퇴적암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국지리의 대표 퇴적암은 바다 밑이었을 때 강원도나 평양 부근에 바다였을 때 형성된 석회암이 가장 많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이것도 공부 안 하면서 이 3강이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인문사회과정이지만 과학 좀 좋아했던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 저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 그러실 친구들이 있을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돌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니까 이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구성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생대하고 원생대, 아까 선생님이 선캄브리아대라고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구과학에서 지질시대 얘기할 때
그 가장 오래된 시대고 시작하는 시대 그리고 뭐 원래부터 있었던 시대 원래부터 있었던 시대도 뭐 시작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했던 시대다. 그래서 이게 제일 오래된 거고요. 그냥 묶어서 시원생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된 시대에 오래됐으니까 암석의 순환 과정에서 변성함이 가장 많았을 거고 42.6%나 되는 변성함 이게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이고 대부분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변성함은 우리나라의 편마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실 변성함 중에서도 편마함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변성함 이꼴 편마함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 시온생대를 합쳐서 42.6%다. 그 다음에 화성암 볼게요.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관입했다. 혼자 식었다. 그래서 화강암이라 그랬죠. 편마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많은 돌. 화강암이고요. 그리고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이 아니라 이번에는 분출을 했어요. 백두산이나 울릉도, 독도나 아니면 제주도처럼. 이게 현무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퇴적암 볼게요. 뭔가 쌓여서 생긴 암석들. 중생대에 2암, 4암, 여감이 많이 퇴적되긴 했는데 그런 거는 우리 한국지리 시험 문제에는 안 나와요. 한국지리에서 중요한 거는 고생대에 그 강원도라든지 평양 근처가 바다 밑이었었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바다 밑에서 석회 성분이 퇴적돼서 생긴 석회암.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중요하다고 한 돌이 다 나왔죠. 그죠? 이 4개의 돌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다음 요 단락은 요 한반도의 지체구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5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2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요번 시간에 배운 화강암하고 편마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하고 갈게요. 자, 흑산과 돌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산지가 70%로 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등산복이 유행하는 거고 심지어 학생들도 노스페이스나 뭐 그런 등산복 그런 브랜드 많이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산지는 많은데 이 산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흑산과 돌산으로 구분을 해요. 돌산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악자가 들어간 산을 돌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화강암산입니다. 화강암산. 근데 흑산은 토산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흑토자죠. 이거를 그 대표적인 암석이 이거는 당연히 편마암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흑산인 편마암산이 더 오래됐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더 오래된 거죠. 편마암 자체가 시온생대에 형성된 돌이잖아요. 화강암은 중생대에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관입해서 혼자 굳어진 돌이고 오늘 여러 번 얘기하네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편마암산을 우리나라에서 흑산이라고 하고 화강암산을 돌산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화강암이 이렇게 산에 드러나 있습니다. 산의 정상부에 화강암 기반암이 많이 노출된 산지를 돌산이라고 하고요. 산의 정상부에 기반암에 풍화된 토양이 주로 나타나는 산지를 흑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송해요. 변성암, 화강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토양층의 두께. 흑산은 흙이 그러니까 풍화가 일어나면서 흙이 잘 쌓여서 토양층의 두께가 두꺼운데 화강암산, 악자가 들어간 산은 대부분 이렇게 돌 모양이 암석 노출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관악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학교 뒷산이 관악산인데 관악산은 나무 이런 식생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악산이기 때문에 토양층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뭐 나무가 이 편마암 산지에 비해서 잘 자랄 수 없겠죠.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사실은 편마암하고 화강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 다 서로 강한 돌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지리 강의하는 그 선생님들이 편마암은 강하고 화강암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둘 다 강한 돌이에요. 둘 다 엄청 강한 돌입니다. 근데 풍화가 될 때, 그러니까 비바람에 깎일 때 좀 틀려요. 자, 이 화강암 같은 경우는 풍화가 될 때 이 화강암 성분을 이루는 게 이제 석영 성분이 많거든요. 석영 성분은 뭐냐면 SiO2 규소예요, 규소. 이 규소는 풍화에 굉장히 안정된 그런 광물이기 때문에 이게 화강암이 비바람에 의해 깎이게 되다 보면은 장석, 운모와 같은 화강암 구성물질의 점토질 광물 비중은 작고 석영이 많기 때문에 주로 굵은 모래가 돼요. 그럼 이 굵은 모래가 잘 쌓이겠어요? 아니죠. 비가 오면은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강암은 풍화가 이루어질 때 석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생기고요. 그 모래도 금방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화강암 산지에는 토양층이 깊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흑산, 이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산지 이건 좀 다릅니다. 흑산, 이 편마암은 점토질 광물이 많아요. 석영의 함량 비중은 아까 화강암보다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토질 광물이 비바람에 의해 깎이면은 제자리에 그대로 쌓이고 멀리까지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왜냐면은 이 점토질 광물은 점착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엉겨붙고 그래서 토양층 형성하기가 쉬워요. 일반적으로 화강암이 주로 된 산지는 그래서 이 흙이 많이 쌓이지 못해서 돌이 드러나기 때문에 되게 험한 산지, 우리가 등산할 때 힘들어하는 그런 산이 되고요. 이 편마암이 주로 성분인 그런 산은 토양층이 잘 발달해서 숲이 많이 우거지고 능선도 되게 완만하고 등산하기 편한 그런 산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식생밀도 높고 안정적인 우거진 숲. 하지만 악산, 화강암산, 돌산은 식생밀도 나무도 못 자라지 토양층이 없으니까. 사례를 들면은 지리산이나 덕유산. 아, 악자가 안 들어간 산이구나. 그러면 대부분 편마암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론 백두산, 한라산은 화산이지만. 그리고 이제 북한산이나 금강산, 악자가 들어간 산 많습니다. 금강산도 악자 들어가요. 가을철 이름 풍악산. 북한산, 선생님 악자 안 들어가잖아요. 북한산에 가까운 지맥이 있는 데가 북악산이에요. 악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 친구들, 선생님 불악산도 그러면 화강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송탄에 있는 불악산은요, 마을 할 때 불악이에요, 불악. 그 화강암의 악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흑산과 돌산도 오늘 돌에 대해서 배운 김에 부연 설명해서 들어갔고요. 문제 하나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뒤로 쭉 넘어가세요. 뒤로 쭉 넘어가면은 자, 2번 문제가 있어요. 이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엄청 쉬워요. 왜 쉽냐면 우리나라에서 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불상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거는 화강암을 주로 많이 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학교에 성실 써 있는 것도 화강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 경주를 대표하는 두 문화재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이 깊은 암석을 A2에서 고른 것은 이거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선생님 이런 것도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토산과 흑산과 그 다음에 악산, 돌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경주는 신라시대의 수도고 이때 그 당시에 이제 신라시대에 조각하는 사람들이 또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거나 비석을 세우거나 불상을 만들거나 불국사뿐만 다부탑 석가탑뿐만 아니라 석굴암의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첨성대라든지 돌을 갖다 써야 돼요. 돌. 그러면은 주변 산지에서 화강암 산지에서 이 돌을 캐다가 그걸로 비석을 세우고 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어디 교훈 새긴 비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념비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다 화강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편마음으로는 그럼 건축이나 비석 이런 거 안 해요? 네. 왜냐면은 아까도 배웠지만 토산 같은 경우에는 편마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양층이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화강암은 바로 바위산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신라시대, 조선시대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게 더 캐기 쉽겠어요? 화강암이죠. 그래서 이 건축물, 이 불국사의 이게 다보탑이죠. 그 다음에 첨성대, 이거 화강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비석들 대부분 다 화강암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암석의 시대별 구성에서 화강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지하 깊은 곳에서 관입했다. 뭐가? 마그마가. 그래서 혼자 식었다. 마그마나 용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혼자 식었으니까 이거는 화성암이 되죠. 화성암. 화성암인데 아까 그거 기억나요? 화성암인데 신생대에 화성암은 분출암, 현무암 같은 화산을 뚫고 나온 거고 중생대의 화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혼자 식은 심성암, 관이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화강암에 해당하는 돌은 바로 이 D, 4번에 들어가게 돼요. 4번. 자, 그리고 선생님, 이거 근데 좀 헷갈려요. 이거 중생대 거니까 A 아니에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화강암인데 A는
퇴저감인데 중생대 거잖아요. 2암, 4암, 여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첫 시간인데 한국지리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특강 문제나 이런 걸 많이 풀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답이 보여요. 한국지리에서 정답인 경우의 돌은요. 화강암, 현무암, 그 다음에 석회석, 그 다음에 편마암. 절대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네, 아무튼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지우고 오늘 암석에 대해서 비교적 3강 치고는 조금 쉬운 내용에 해당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지체구조, 이제 지질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바탕이 되는 거니까 이번 시간에 배운 개념 내용, 개념 정리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구가 쿠하고 완전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